중파 972kHz, 단파 6015kHz, 한민족 네트워크 채널 KBS 한민족 제1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입니다.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를 한 게 1992년이니까 그렇죠. 올해가 한중 수교 32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 세월 32년 동안 정말 많은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국하고 중국을 오가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현재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8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렇게 말입니다. 정말 많은 인물인데 대부분이 다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정착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뭐 식당이나 건설 현장, 간병인 이런 정말 어려운 일을 도맡다시피 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주변에서 이제 뭐 직업에 귀천은 없다 또는 뭐 험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우리 주변에 현재 그런 많은 일들을 하는 동포분들을 전보다는 쉽게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가 쉽게 만나는 만큼 많은 동포분들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서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가족들 먹여도 살리고 삶 자체가 어쩌면 중국 동포 여러분들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온 길 걸음 이게 이제 모여서 결국에는 역사가 되는 거니까요. 네. 또 다른 역사를 동포분들이 써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토요 초대석에는 동포들의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낸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을 만나볼 텐데요. 노래 한 곡을 듣고 그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토요 초대석. 자, 오늘은 동포들의 삶을 책으로 엮은 KCNTV 한중 방송의 전기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새해 인사를 지금 드려도 되는가요? 그러네요. 네. 네. 이제 새해는 처음 만나는데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좀 뒤늦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신수가 아주 환해지셨습니다. 새해 변화를 많이 일으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의 동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잘 모르시는 분께 KCNTV 한중방송이 어떤 방송을 하고 있는지 잠시 소개해 주십시오. 네, KCNTV 한중방송은 말 그대로 제한 중국 동포 스스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이 한국 생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요즘에는 참여하는 분들이 점점 좀 더 많아지고 있어서 저도 좀 뿌듯합니다. 네. 예. 회원들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또 동포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글쎄 뭐 많이 한다기보다도 좀 동포들이 어떤 것을 좀 원하는지 또 어떤 애로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가끔 제가 지금 방송사를 이렇게 가끔 들러보면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가 않대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랑방 같아요. 예. 네, 그분들이 원하는 게 즐겁게 살자. 이게 지금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한국에 처음에 나올 때는 아마도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집에 가서 잘 살자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집에 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한국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즐겁게 살겠는가. 이걸 좀 모두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즐겁게 놀고 또 배우고 함께 어울리는 이런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항상 이렇게 개방을 해놓으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건강도 많이 챙기고 또 즐겁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게 저도 즐겁습니다. 네. 예. 최근에 우리 중국 동포들의 한국 이민사를 정리한 책을 내셨습니다.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인데 네. 많이 보던 제목 같아요. 아마 이거는 네. KBS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22년도 KBS 수기 공모에서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더 애착도 가지고 예. 또 제 자신이 말 그대로 정체성에 대해서 네. 많이 관심 가지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이 관심 가지는 정체성을 어떻게 부각시키겠는가. 네. 이것 때문에 중국 동포들이 나라는 존재를 좀 예. 인식하고 좀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네. 이것을 주제로 해서 했던 겁니다. 예. 책 표지를 딱 보면서 네네. 제목이 벌써 확 들어와요.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근데 나를 이 격다운표를 딱 넣어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네요. 네. 근데 저부터도 나가 도대체 누군지 지금 잘 모르는 이런 현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아마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놓았던 겁니다. 예.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책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원래 계획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보고 겪었던 것들을 글로 적은 걸 다 정리해놨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늦어졌고, 근데 제가 혼자 하는 거는 아마도 제 개인적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내용도 다양하고 좀 시각적으로도 보는 견해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같이 모여가지고 토의도 하고 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자 이래서 했더니 모두들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 네. 쓴 글들이 책으로 나오니까 좋아서 또 하자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책이 참 정말 참 그 특이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데 전 머릿말을 한번 보려고요. 첫 장을 넘겼더니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악보가 실려 있어요. 이 노래 악보인데 이거 전기rum 선생님께서 작사를 하셨네요. 작사를 하셨네요. 예, 저도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많은 것들이 제가 기존에 그 중국에 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한국은 특히 우리 민족 복장을 하고 다니는데 한국에는 여성분들은 모두 치마적으로 입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꼭 이런 복장으로 할 거다 했는데 와보니까 오히려 중국보다도 한복이 더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좀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좀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노래로 만들 때 억울하기도 하고 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보자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노래를 만들었던 겁니다. 네. 예. 지난 30년 동안 동포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글과 사진이 함께 있어요. 사진이 있으니까 글이 더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사진도 그 내용에다가 추가하려고 했는데 네. 내용에 추가하려고 보니까 또 그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느낌이 가서 사진은 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진 중에서 옛날에 우리 KBS에서 우리 방송했던 내용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두 불법 체류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상봉이 제일 아마 이분들한테는 추억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봉을 하는 모습들을 좀 방송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KBS에서 했던 그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네. KBS 한민족 방송 중국 동포 특집해서 사진도 있네요. 보니까. 예. 그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시기 시작한 게 대개 이제 수교 이후지 않습니까? 근데 수교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아니고 가끔씩 그 친척 있는 분들이 네. 그때 당시에는 직접 중국에 우편에 안 왔습니다. 네. 홍콩으로 거쳐서
오고 또 미국을 거쳐서 오고 이렇게 네네네. 우편들이 왔거든요. 예, 그때 보면 저도 우리 사촌 형이 있는데 그 목단강이라고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네. 한국에서는 직접 편지가 못 오니까 그 어허. 편지를 가지고 형제들이 찾는다고 그래서 왔던 거 그 편지도 제가 그거 봤던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우리 사촌 형님도 90년도에 여기 나왔다 갔어요. 아, 그래서 만나셨군요.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친척이 없기 때문에 못 오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교 전에도 가끔씩 다녔는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초대장을 보내주고 항공권도 한국에서 보내줘야만 네. 인정해주고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의 안 왔고 네. 그럼 정기룡 대표님은요? 저는 한국에 원래 친척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도 안 했고 또 저는 솔직히 나올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수교 후에 94년도부터 네. 산업연수생 제도가 네. 나왔는데 아, 그러시군요. 당시에 제가 나오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원래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수속을 했는데 예. 제가 알다 보니까 제 동생을 거기다가 참여시켰는데 네. 후에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정말 신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로 예. 오고 싶어 하니까 네. 그게 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은 안 될 것 같아요.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이잖아.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다가 제 이름을 넣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 이름을 넣으니까 그때 당시에 한 150명 정도 됐었는데 모두 17명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제 이름 안 넣었으면 아마 못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동생을 또 제가 나온 다음에 네. 2등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예. 그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셨구나, 그렇죠? 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중국 동포분들이 한국에 이렇게 거주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80만 명이라는데 귀하자까지 하면 그 정도는 사실은 됩니다. 네. 네. 아마 요즘엔 좀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마 오래전에 나왔었던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 70만 명, 70만 명 고작으로 예상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많은 동포분들이 한국에 이렇게 나와 계시면은 동포분들이 많이 계시는 중국에 이 동북 삼성 쪽에 자리가 좀 빈자리가 많이 있겠는데요. 너무 많죠. 원래 중국에서 중국 동포들을 18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180만 명이 다 흩어졌는데 여기 한국에 이제 70만 명이라고 하면 네. 3분의 1이 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예 도시들에 큰 대도시들에 진출한 분들이 또 한 3분의 1 네.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분들이 3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 폐교도 되고, 인구가 많이 줄어서 그 농사 짓는 인구까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첫째는 학교가 네. 제일 문제는 옛날에는 농촌마다 그 마을마다 학교가 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현성에 겨우 하나가 있는 데가 있고 중학교 하나 우리 중국에서는 소학교라고 하잖아요. 네. 소학교 하나 거의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연관한 데는 없으니까 합쳐서 네. 두 개 시나 현에서 합쳐서 하나씩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학생 수가 줄고 또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우리 민족 교육에는 아마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마다 네. 우리 민족 언어를 좀 보급하고 발전시키려고 KBS에서 수기 모임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 들어오면 학생 장문이 거의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게 아마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더 어려워지는 게 폐교가 중간중간에 생겨나면 이제 학교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이 되잖아요.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스쿨버스가 어떻게 다니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 거의
통학하는 학생보다 기숙사에 가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 기숙사에 가 있으면 불편한 것도 있고 하니까 또 가정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가족에 들어가서 네. 학생들을 많이 돌봐주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집에 가서 그렇게 있는다는 건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그리고 여기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똑같지 않아요. 한국에 다 나와 있다 보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애들이 그립고 또 걱정도 되는데 네. 좀 부모들도 아마 마음이 다 안 좋을 겁니다. 예. 그래서 또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경우도 많던데요, 요즘에는. 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공부하고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공부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도 그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네. 필요하고 또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사귀고 아마 이런 데서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나는 누구인가 이 책을 제가 잠시 봤더니 우리 동포분들의 사연도 참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여기에 글을 실으셨습니까? 네,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말 그대로 돈 번다고 일만 하다가 요즘에는 취미로 하시는 글 쓰는 분들도 있고 네. 또 거기에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글로 지금 적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신문에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정리해서 이래 넣습니다. 네. 예. 저 책에 관한 사연은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좋아하시는 노래 많으시잖아요. 이 뭐 작사까지 하시는. 좋아하는 거는 많은데 네. 잘 부르지는 못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예. 나는 누구인지도 지금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라는 노래를 아마 그게 나훈아의 좀 더 노래. 맞는 것 같아서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나훈아입니다. 모르고. 동포 여러분의 사랑방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토요 초대석 방송인 이소연 박혜상 씨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토요 초대석 오늘은 KCN TV 한중방송의 전기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 동포들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다.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포들의 삶을 대변하는 그 사연이 있으면 한두 토막 좀 소개를 직접 해 주시죠. 아마도 여기서 즐거움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네. 슬픈 일도 있었는데 즐거운 거는 아마 그 책의 사진을 혹시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네. 월드컵 때 네. 그때 중국 동포들도 정말 한마음으로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불법 체류잖아요. 그런데 광장이나 나가면 다 똑같이 빨간 옷을 입고 네. 함성을 지르고 했던 모습이 그래도 그게 아마 제일 저한테는 많이 느껴졌고 또 다른 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네, 네. 네. 그때는 그냥 뭐 너나 할 것 없이 온통 하나였지 않습니까? 예, 가서 그런 광화문도 가고 지역에서도 그때 응원팀들 네. 많이 만들었잖아요. 다 참여했습니다. 예, 그게 아마도 제일 인상 슬픈 일이라면 네. 조금은 좀 후반인데 2008년도죠. 그 이천에서 냉동 창고 폭발 화재가 났을 네. 때 그때 한 가족들이 13명이 사망했을 때 그게 좀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우리 그 세월호 참사 때도 중국 동포가 한 명 네네.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제일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책 속에 실린 사연 중에 이 KBS 한민족 체험수기에서 상을 받은 작품, 뭐 공모했던 작품들도 있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최영철 선생님 네. 거 있고 제 거 있고 태명숙 선생님 거 있는데 예.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최영철 선생님은 글은 많이 썼지만 네. 지금 시상식에 한 번도 못 참가했잖아요. 아, 네. 그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최영철 선생님과 제가 또 인연이 많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제가 한국에 나올 때 최영철 선생님이 저를 보내준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때는 신문사에 계시면서 저하고 알게 돼서 나중에 그런 수속을 하게 되니까 제가 부탁해서 제가 네. 최영철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나왔던 겁니다. 네. 네. 목차만 훑어봐도 최영철 선생의 함자가 굉장히 자주 보여요. 그만큼 많은 글들을 올렸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저는 반가웠던 게 네. 또 간병 일을 하고 계시는 신호순 선생님 글도 여기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으로 그 간병 일 하시면서 겪은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이 보내주시는 분인데 진짜 우리 동포의 애환이 녹아있는 책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정리하면서 네. 제가 내용을 선정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작품을 위주로 하기보다 그 현실을 좀 네네.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래서 옛날에 초기에부터 와서 지금까지 겪는 이런 고충이나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좀 반영하는데 아마 좀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뭐 강제 추방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얘기 기억나시는 거 좀 있으세요? 그때는 많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 일을 하러 다니면서 택시만 타는 분들도 있었어요. 잡힌다고. 네. 그러면 검문당하잖아요. 그러면 신분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분증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택시를 타고 다니고 지하철도 안 타고 버스도 이랬던 것들을 기억이 좀 나고 또 이분들 중에서 우리 가리봉 쪽으로 많이 집결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그쪽에 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검문을 그 대신에 또 검문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가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좀 역사도 되죠. 그래서 이런 기록을 좀 남기려고 애썼는데 사실은 거기에다가 조금 더 심한 내용들은 못 넣었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에 정말 아파서 여기 목숨까지 잃은 분들도 많고 네네. 이런 내용들도 좀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추가로 따로 할 겁니다. 네. 그래도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씀들인데 담아 보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거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서로 울면서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 책의 내용도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미리국을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리국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말 그대로 미리국이잖아요. 아무 서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고도 없고 네. 오다가 바다에서 뭐 떨어져서 사망한 분들도 많고 거기에 지금 제가 몇 년 전에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배우자가 바다에서 떨어졌는지 아예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지난해 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얘기했던 미리국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쭉 한참 얘기하는데 그게가 좀 더 호기심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미리국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나 좀 뭐 정리해볼까 합니다. 아직까지는 희망보다는 아픔이 더 클 것 같아서 지금 이 책에는 싣질 못하시고 다음번에 꼭 자료로 이렇게 써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불법 체류가 좀 사라지기 시작한 건 언제쯤이었을까요? 불법 체류가 해소되기 시작한 거는 네. 실제는 2002년 후입니다. 네. 예. 나는 2002년도에 월드컵이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좋았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네.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중국 동포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거기 선거에 참여한 분들이 중에는 국적 취득하신 분들이 한 7만 명 정도 됐어요.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나섰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책 속의 사진에도 투표하는 중국 동포 출신 유권자 해서 투표하는 모습이 있는 사진도 있거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투표권을 갖고 계시죠. 지금은 이제는 거의 20만 명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참여하면 아마 앞으로는 중국 동포 사회에서 변화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아유, 그래도 불법 체류가 조금씩, 아직도 조금은 있기는 하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서 돌아가신 분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다가 뭐 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가 제일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처음에는 모든 걸 자기 건강을 챙기지 않고 온 가족을 위해서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가족을 위한다는 게 오히려 가족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라고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원래 가족이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가족이 떠났으니까 오히려 더 부담이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끼려고 집도 안 잡고 현장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랬던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몸 관리를 너무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분들이 또 가족의 장례를 치르면 가족이 올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안타까웠던 거고요. 네. 오로지 이제 남겨진 그 자제분들 생각하고 아들, 딸들 생각하면서 돈만 벌어서, 보내주고, 자신의 몸을 혹사해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참 가슴 아픈 경우들을 아마 이 책을 펴내면서 정리를 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만났을 것 같은데요. 이 책 속에 담겨 있지 못한 사연 중에 또 어떤 부분이 있던가요? 특히 그 코로나 때에도 겪었지만 그 전에 불법이 있을 때 사정이 좀 제일 많을 겁니다. 예, 서로 이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그 대림역에서 한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들은 제가 그때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예. 영상 찍었더니 얘기하라고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이게 괜히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가족을 좀 힘들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너무 어려운 그 질문만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책 속에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시간을 내서 딱 읽어보고 싶은 게 우리 그 전기룬 대표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몇 차례 서류를 되돌려 받으면서까지 이루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건 뭐 큰 그 획을 그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 동포들의 우리말 이름 표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책 속에 글이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제가 노력했던 것도 있지만 이 동포사에서는 제일 관심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빼놓지 않고 넣었는데 네, 그걸 성공하기까지 온근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네. 10년 동안은 법무부하고 설득도 하고 정말 다투다시피 하면서 했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모르면 우리 문화를 전파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재외동포청이 이제 섰지만 원래 재외동포재단부터도 시작해서 이거 한글을 세계에 전파한다고 했는데 전파하면 뭐래요.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사용 못하게 하는데. 맞아. 그래서 저는 그걸 불만을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안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학교들이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한글 학교도 새로 만든다 하지 말고 제 주장은 지금까지도 그래. 힘들게 하라. 학교 학생 적은데 여기에서 역으로 한국에서 뭐 중국에 들어가거나 해외 나간 분들 있잖아. 이분들의 학교를 같이 하면 서로 편리하지 않을까. 중국어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서로 교차로 배워주면서 하면 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데도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정체성을 위해서는 네.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뛰어다녔던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신분증 보면은 우리 이름으로 딱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증만 아니라 네. 여기 뭐가 있냐면 은행에 가면 네네. 통장에도 그렇죠. 네, 엉뚱한 이름 써주고 영문을 쓴다면 그대로 여권에 네.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네. 엉뚱한 이름을 자꾸 쓰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이 아마 한국 생활을 하면서 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동포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여기에 나와 있으면서 이제 제가 하나 얘기 안 했었는데 정말 이분들은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애들을 다 두고 나왔잖아. 네. 근데 이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돈만 주면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죠. 애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2002년도에 한번 KBS에서도 연변에 있는 애들을 여기다가 데려온 거 있어요. 네, 네. 소통해서 가족을 같이 만드는 걸 있었는데 한 애는 엄마를 만나는데 아예 얘기를 안 해. 1시간 넘게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문은 이제는 다 메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먹서먹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정리란 건 지낸 아예 시간이 없고 애들이 길어서. 차라리 너무 어린 애들이면 네. 오히려 그게 더 나아 보였어요. 걔들이는 그 기존에 기억이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조금 커서 나온 애들은 아예 정리란 게 다 없어져가지고 그 식당에서 저기 구로동에서 식당에서 만나서 했는데 1시간 넘게 한마디도 엄마하고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아, 너무 안타까워요. 엄마가 아무렇게 얘기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한국에서 와서 큰 성과도 있지만 이런 거는 불행도 될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냥 뭐 경제적인 거에 전부 쏟아붓다 보니까 아유 내가 고향에 한번 갔다 오는 비행기 값이면 돈이 얼마가 더 모일 텐데 하는 생각만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네. 후에 지금 이제는 합법 처리되면서 이분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사라지고 그렇죠. 또 애들도 쉽게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현실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이 아마 한국이라는 존재가 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점점 더 또 좋아질 거예요. 네. 그런 문제 해결하는데요. 이제 네. 대표님이 앞장서셔야죠. 또 여지껏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노력했는데 네. 요즘에 와서는 조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사실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조만간 또 좋아지겠죠. 예. 근데 한국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실 때 그냥 바로 뛰어가는 게 대표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도 뛰어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저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룬 성과도 있지만 제 혼자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또 정부 정책도 있고 네. 또 사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또 틀린 얘기는 아니라서 아마 좀 시정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동북 삼성에서 오신 우리 동포분들이 이제 좀 전 그 말씀에 하면 처음에 시작 때는 참 그 힘들고 고된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 현장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계시고. 근데 그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도 비교적 그 탄탄한 직장을 갖고 계신 동포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네. 지금 옛날에 불법 체류를 있을 때는 모두 독신입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온 거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활 방식도 달라지고 힘들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합법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가족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도 더 편해지고 또 이 가족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애들하고도 좀 소통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일 많아지는 게 생일, 뭐 환갑 이런 거가 엄청 많아지고 있다. 연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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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결혼식 같은 경우도 네. 중국에서 결혼식을 하면 네. 참여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여기 보니 나와 계시네. 네, 많이 나와 계시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식 해도 한국에 와서 결혼식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애들이 중국에 있다고 해도 한국에 나와서 결혼식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동포 사회의 그 결속을 위해 가지고 전기룬 대표가 했었던 일 중에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책을 보면서도 번쩍 떠올랐는데 한중 문화예술 축제를 만드셨잖아요. 제가 가서 사회를 봐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왜냐하면 추석 명절이었었는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우리 중국 동포분들 모두 한 자리에 모여라. 그래서 여기가 아마 대림동 어디 공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게 영등포 공원입니다. 아, 영등포 네, 공원에 영등포 정말, 공원. 네. 정말 어디 뭐 발 하나 어떻게 그냥 들여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운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포들도 관심 있었지만 네. 또 우리 박혜선 선생님이 또 사회를 멋지게 봐서 그 인격 때문에 또 뭐였는지 모르죠. 그렇죠. 많이들 모이시잖아요. 그 말씀 들으려고 제가 지금 하실 거예요. 그 농담이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동포분들이 명절을 같이 함께 모여서 쇠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운을 불어넣기도 했었고 아무튼 참 정기룬 대표께서 그런 일을 참 많이 하셨던 걸로 저희들도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요즘에는 주변에 어렵고 힘든 동포가 있다고 하면은 동포분들이 힘을 모아서 그분을 도와주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네, 지금 점점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크게 활성화는 안 돼서 옛날에도 있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2008년도에 신문을 발행하면서 그때 사천성, 중국 사천성이라고 네.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참가하고 좀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인들이 위주로 해서 거기에 모금해서 우리 중국 대사관에다가 갖다가 헌금도 했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어떤 일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이래 도와주는 게 많아가지고 네. 또 뭐 장학기금회도 만들어서 네. 서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단체들이 많이 주도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또 아까 나훈아의 모르고 외에도 또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한 곡 준비하겠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것보다도 예. 아마 즐겁게 사는 모습이 좀 저도 보기 좋아서 좀 즐겁게 사는 이런 노래가 좀 있으면 네. 그게 더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천민밀 같은 경우 그게 좀 즐겁게 산다 하는 이런 내용이라서 네. 좀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노래는 뭐 아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장태희의 중국어 노래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월양 대표 아적심 함께 듣겠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토요 초대석. 오늘은 KCNTV 한중 방송의 전기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룬 대표님이 하시는 일 중에 또 한 부분이 될 텐데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국 실정을 잘 모르시는 동포분들 아직까지 여전히 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공무를 접하다 보면 뭐 실수투성이고 저희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를테면 뭐 사기를 당한다든가 꿰매 빠진다든가 이런 분들 더러더러 계시죠. 뭐 이렇게 협의를 많이 해올 텐데 뭐 물어도 보고 이런 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아까도 한글 이름하고도 좀 연결되는데 네. 현장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월급을 안 주니까 얘기하니까 그 통장에 이름이 이상하게 찍혔잖아요. 그래서 네 이름이 아닌데 어떻게 넣어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네. 핑계거리네. 네, 핑계죠. 네. 근데 그 핑계도 또 될 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 핑계가 이상하게 되네요. 남한테 그렇죠. 잘못 넣으면 네. 받기 힘들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분들이 아파도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알아야
이런 사기도 안 당하잖아요. 특히 요즘에도 그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다단계 대표적인 게 아마 잘 알려진 거는 그 장안평에서 옛날에 다단계 했던 거 있어요. 거기 뉴스로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중국 동포들이 잃은 숫자가 500억이 넘는다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 힘들게 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 다. 그리고 제가 하나는 또 제가 좀 뭐 제대로 해주지는 못해서도 이메일로 왔어요. 네. 우리 신문사 이메일로 들어왔는데 딸이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가 거기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막아줄 수 없느냐. 다단계 회사에.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미 그때 딸이 얘기는 1,800만 원인가 거기다 이미 넣었대요. 아이고. 네. 그런데 계속 다닌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분들이 유혹으로 다니는 거예요. 한 번 갈 때마다 작은 선물씩 하나씩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선물에 유혹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에 빠지고 또 젊은 사람들은 호기심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분들한테 아마 다단계는 거의 뭐 잘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다 피해만 보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이렇게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오면 어떻게 주의하라, 조심하라, 다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라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시곤 하신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부는 또 저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 말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좀 설득하기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러면 직접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싸우는 거는 현명한 거 아니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시켜서 좀 권고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전기룡 대표님과 이야기한 내용들이 중국 동포 한국 이민사 정리 이 책 나는 누구인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국 생활 시작한 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30년 넘기신 분도 계실 텐데 정체성은 좀 찾으셨을까요? 아직도 못 찾았다고 봐야죠. 저 혼자만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았다고. 지금 이제 그 한글 이름을 신분증에다 썼잖아요. 네. 그럴 때 귀하하면 오히려 또 이제는 한자를 안 써줘요. 그러니까 한자를 안 써주는 것까지는 참을 수가 있는데 거기다 성본을 다 고치라고 하니까 네. 아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도 억울해서 제가 바꿨거든요. 저 본이 정선인데 저를 영등포를 고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거 고쳐야 되고 또 어떻게 그거 고치겠어요. 그래서 그걸 찾느라고 뛰어다녔는데 저는 고쳤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아직은 못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귀화할 때 법무부에서 서류가 다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행정안전부로 넘어가면 행정부에 그대로 받아 넣으면 되는데 왜서 그거 고쳐야 되는지 모두 할 일이 없어서 일거리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나쁜 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문화도 버리고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다 버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입시할 서류가 조금 부실하다 이렇게 아마 느꼈던 부분이 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이제 끝으로 이제 책을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첫 장을 보고 나는 누구인가를 봤는데 이 책의 디자인이 참 묘한 게 맨 끝 표지도 뒤 표지도 앞 표지와 똑같아요. 전면과 후면의 표지가 똑같아요. 결국 앞에서 물음 나는 누구인가가 맨 뒤에 끝나고 뒷장 표지를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나는 누구인가를 못 찾았다. 이런 결론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역기신 선생님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지를 하셨구나. 네. 나름대로는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말 그대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모두 그거다. 이러니까 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 하는 그런 뜻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십니다마는 앞으로도 나도 한국에 가서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동포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국 생활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 좀 끝으로 들려주세요.
아마도 한국 생활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1세대, 2세대는 이제는 다 왔다고 보고 네.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을 거잖아요. 앞으로는. 예.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적응할 거냐. 하나는 이분들이 부모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좀 변화가 있잖아요. 시기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 개성도 살리면서 한국에서 필요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또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적응이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근데 단지 만약에 한국에 와서 살려면 한국의 정책 같은 걸 좀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안 따르면 또 똑같은 과오를 보너만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에 적응하시려면은 이곳의 실정이 어떤지도 좀 잘 아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면 네. 한국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아마 우대도 많이 해줍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수도권에 몰리지 말고 지방도 가 살려주고 네. 또 지방에 가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서 하는 게 아마 그렇죠. 수도권에서 경쟁하기보다 살아가는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뜻을 펼치기에 훨씬 넓은 들이 그렇죠. 만들어져 있다. 지방이. 네, 그리고 그만큼 또 우대 정책도 있고 이러면 아마 이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대표님께서는 앞으로도 동포들과 함께하면서 동포들을 위한 이 일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또 한민족 신문도 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마 꾸준히 동포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나는 누구인가 저희도 좀 자세히 보면서 우리 동포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